15. 네, 전북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96회 시작합니다. 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세전북신문의 정상학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좀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장 관심이 많은 것들이 그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생활 밀착형 정보들에 대한 관심들이 클 네네네. 건데요. 바로 그런 유용한 정보들만 엄선해서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제도들은 새해 달라지잖아요. 계속. 네, 맞습니다.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네네. 진짜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셨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볼까요? 예. 요즘에 네. 그 저출생 문제, 저출산 문제 심각한데 네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네. 소식일 텐데 정상학 기자한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네요. 네, 저도 좀 보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육아휴직제도 지원이 확대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저출생 문제가 뭐 국가적 난제로 지금 떠올라서 네네. 큰 사회적 문제화가 지금 된 상황인데요. 바로 그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게 네네. 핵심인데요.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됐는데요.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육아 휴직급여가 대폭 확대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원 대상자가 종전까지만 해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네. 자녀를 둔 부부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생후 18개월 이내로까지 대폭 확대가 됐고요. 역시 육아 휴직 기간 아무래도 뭐 저기 맞벌이 부부들한테 이게 관심사가 큰 진짜 건데. 중요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바로 종전에는 1년이었는데 1년 6개월로 6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요. 좀 달라졌다. 그런 네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네. 뭐 이 정도 달라지면 네. 아이 날만 하겠다. 이혼자로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여기 대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큰데 네. 이 정도 가지고 아이를 네, 낳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뭐 최선의 대책이 아니냐라는 네네. 또 그런 지지 여론도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라지는 것 볼까요? 역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네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 부동산 제도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변화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핵심은 바로 2030 세대의 올해의 부동산 정책은 2030 세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좀 전에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부동산 정책에서도 좀 찾아보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세 사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굉장히 좀 많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바로 그 전세 사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피해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근절 대책은 뭐냐에서 좀 찾은 부분인데요. 자, 좀 전에 그 출산가정 주거안정 지원 정책 강화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소개드리면 일단 그 주택 구입자금 특례 대출 조건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네. 현재 같은 경우는 그 종전에는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에 한해서 그 대출금이 4억 한도까지만 그 특례 제출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9억 이하 주택가액이 9억 이하까지죠. 그리고 5억 한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역시 그 4억 이하 3억 한도에서 5억 이하 3억 한도로 확대가 됩니다. 금리 조건도 좀 더 좋아지는데요. 네네. 각각 주택 구입자금 같은 경우는 연리 1.6%에서 3.3%인데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세자금이죠. 네. 연리 1.1%에서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추가로 아이를 낳을 경우 네네네. 출산을 한 명당 예. 아이를 추가로 낳을 경우 한 명당 0.2% 포인트씩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는 이런 특례 조건도 지금 적용이 됩니다. 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는 신청일 기준에서 2년 이내에 출산 경력이 있는 아이를 낳은 그런 가정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네네, 그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고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이 피해자가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월세 계약 때 네네. 여기 적힌 것처럼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그런 대책인데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근거 자료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계약 신고 시에 그 중개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공인 중개사가 되겠죠.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신고 의무화 정보는요. 부동산 소재지 그리고 등록번호, 그다음에 전화번호, 대표자명 등등 바로 그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인적 정보가 다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위반할 네.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공인 중개사잖아요. 중개하시는 역할이어서 네네. 사실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네네. 사실 네네. 제3자적으로 이제 바뀌는 네네.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이게 어찌됐든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좀 책임을 강화하는 일종의 그런 실명제가 되는 조치겠네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라지는 것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딱 그 주제를 맥락을 보니까 네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같은 약간 네.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대상 각종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출생 외에 가파른 고령화 문제도 사회 문제화돼서 네.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오히려 정성학 기자한테 조금 더 다가온 얘기 같긴 하네요. 고시죠. 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정책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도 올해 달라지는 것 중에 또 핵심입니다. 수당도 좀 더 인상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노노케어라든가 보육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공익활동형이라고 하는데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은 2만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작년 같은 네네네. 경우는 27만 원이었거든요. 네. 27만 원이었는데 월 27만 원인데 29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시설이라든가 공공 행정기관에서 업무 보조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사회서비스형 이쪽 같은 경우는 월 72만 원이었는데 네. 76만 원으로 4만 원 정도 네네.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기초연금, 돌봄 서비스도 확대가 될 건데요. 노인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종전에 월 32만 3천 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3만 4천 원으로 11,000원 정도 네, 만원 인상이 정도 됩니다. 인상되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월 16시간이었는데요. 네. 4시간이 늘어서 20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공익형 2만 원 오르고 사회 서비스형 4만 원 올라서 네네. 뭐 30만 원, 80만 원 정도 수준이긴 한데 사실 정석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퇴직 후에 네네네. 이제 그 퇴직금도 다 쓰고 뭐 연금이 네네. 없는 경우에 네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돈도 사실은 굉장히 네, 큰 적은 돈은 돈입니다.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르신들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네네. 그리고 워낙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네네. 뭐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재원의 문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네네. 워낙 노인 빈곤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지원 정책도 또 확대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 달라지는 것 보시죠. 네, 이번엔 청년입니다. 네, 청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제도가 있겠네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 제목에도 적혔습니다만 병사 월급이 인상됩니다. 네, 그렇죠. 얼마로 인상이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청년들한테는 또 군복무가 또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또 하나의 또 장벽이 될 수 그렇죠.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봉급 지금 봉급이 지금 도입된 지는 뭐 얼마 안 됐는데 옛날 사람이에요. 봉급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병사 월급이 굉장히 좀 많이 인상이 될 건데 27% 평균 27% 정도 올해부터 인상이 됩니다. 네. 병장 기준에서 현재 월급이 좀 상당히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기준으로 보면 병장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종전에는 월급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네, 100만 원. 100만 원에 와우. 자산 형성 지원금이라고 해서 네. 사회에 진출할 때 목돈을 좀 가지고 네네.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지원금이 30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월급으로 한 사람은 총 실수령액 기준 130만 원이 현재 지급이 종전까지는 지급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죠. 27% 인상된다고요. 월급이 125만 원이 와우. 되고요. 거기에 자산 형성 지원금이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는 월 1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석 기자는 병장 때 얼마 받았어요? 저희는요 급여가 나온 게 아니라 저 때는 담배를 피든 안 피든 네. 담배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휴가 한 번 가고 그러려고 그러면 매달 이렇게 담배를 네. 뭉탱이로 네. 몇 보루씩 몇 보루씩 이렇게 줬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휴가 갈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담배를 시장에 가서 팔아서 돈을 모아서 휴가비를 줄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저도 한 좀 3, 새롭죠. 저도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165만 원이면 와우. 네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국가를 위해서 자기 네네. 젊은 청춘을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많은 건 아닙니다. 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상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네, 드디어 우리 그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희 그 다음 순서 메인 안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2024년도 전라북도 사자성어로 100년 대계를 정했어요. 아, 그렇죠. 네. 네네네. 어떤 의미에서 100년 대계로 정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20여 년 만에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떼고 네.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따라서 앞으로 그 큰 계획 100년 뭐 최소한 100년은 갈 수 있는 그런 큰 밑그림을 다시 한번 청사진을 그리겠다라는 뭐 그런 네. 의미에서 선정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그 올해 이런 준비를 좀 더 잘해서 이렇게 그 주민들이 그 도민들이 기대하는 지역 발전 그다음에 소멸위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잘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100년 대계 학수고대 다 네네. 전북을 기대하는 마음이 네네. 담겨 있는 사자성어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만평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거 참 이거 아주 최근에 핫하죠. 내년 그 작년 말에 아주 핫한 네네네. 이슈였습니다. 이 하림 하면 우리가 참 그냥 떠오르는 거나 그 뭐 네네. 닭고기 뭐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림이 HMM 그러니까 현대 해운이라고 해운이죠. 표현해도 네네네. 되겠네요. HMM 네네.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죠. 네, 맞습니다. 그 물류사전 해운 물류사지 않습니까? 네네. 국내 뭐 굴지의 물류사를 지금 인수를 했는데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요. 하림이 사실 그 해운사 그 중견 해운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육가공 그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육가공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전북 도민들한테는 뭐 익숙할 건데 익산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국내 그 전라북도에 본사를 둔 사실 거의 유일한 그 대기업이라고 네네. 봐도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육가공사가 해운 물류사를 인수했다라는 것 자체도 화제였고요. 네네. 물론 이제 그 중견 해운사를 이미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예예. 근데 좀 여기 만평에도 그랬듯이 자칫 이게 승자의 저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또 왜 승자의 사실입니다. 저주로 가면 안 네.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그 향토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황금알 네네. 그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축복이 돼서 좀 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 네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정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 올려보겠습니다. 네, 2014년 1월 18일 0시 전북에는 아주 특별한 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렇게 고대하던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이제 개막하는 건데요. 과연 기대만큼 정말 특별할지 이번 시간에 낱낱이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 도의회 이수진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근데 앞에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네네. 네. 이거 지금 뭐 국정감사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잘 좀 보고 말씀해 주시고 네, 날카로운 네.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자료만큼이나.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뭐 터줏대감이죠. 법무법인 모학의 최영호 변호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호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게 전북 특별자치도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뭐 126년 만에 이름이 바뀌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자, 이전과 그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서 뭐 차이가 있을까요? 간판? 네? 간판? 간판. 뭐 곳곳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전북 예. 특별자치도 다 바꿨더라고요. 아마 교체 비용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예 네. 이름이 바뀐 거니까. 네. 굉장히 특이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예. 네, 그렇죠. 예. 그거? 그래.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요? 간판 교체가 아, 가장 크고 네. 그 다음에는 뭐 그닥. 예. 예, 2024년에도 우리 최영호 변호사는 참 까칠합니다. 알겠습니다. 간판이 바뀐 게 가장 크다. 예. 저도 이제 고속도로 오다 보니까 딱 바뀌어 언제- 있더라고요. 전북 빨리 바 특별자치도. 뭐 약간 1월 18일이라고 했는데 네. 빨리 바꾸더라고요. 그런 것도. 네네네. 네. 공식적인 출범은 그러긴 한데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특별히 바뀌는 게 어떻게 있는 건지 또 궁금하고 계시는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그렇게 네네.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뭐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게 바뀌는 겁니까? 일단 전북특별자치도니까 네. 어떤 이번에 뭐 포럼인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특별자치도가 뭐라고 생각하냐서 특별한 도 아니냐 단순하게 네. 특별한 도에 맞게 가장 큰 거는 우리 도민들이 특별자치도를 이제 출범하면서 특별하다는 좀 자긍심을 좀 가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가졌으면 좋겠어서 그런 좀 기대 좀 그런 좀 조금은 침체된 그런 네. 분위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북 특별자치도 의회가 되면 특별해진 그러니까 도의 뭐 자주권이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그런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좀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감시와 그런 네네. 견제하는 역할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역할을 또 어떻게 보면 더 역할이 커진 거겠죠 의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의회는 할 일이 좀 많아지셨겠네요. 네, 많아진 거죠. 이번에 정부 개정안 된 거에도 네. 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세부 계획들은 다 도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도 특별자치도 집행부 안에서 작성하는 거가 다 거의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제대로 조례가 담겨졌는지를 네네. 확인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전보다 감시하는 기능, 견제하는 기능이 더 네.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모실 때는 앞에 계신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갖고 나오시겠네요. 그때는 제가 머리에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이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게 전국에 보면 뭐 제주 특별자치도, 뭐 강원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그렇게 있는 건데 이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좀 있습니까? 특별해지고 싶어서 그걸 우선 만든 이제 것 같고. 특별 자치도가 붙어 있는데 아까 네, 네, 강원, 제주, 전북이에요. 네, 여기서 무슨 의미를 할까요? 사실 우리는 경쟁이 누구냐? 사실은 네, 네. 충남, 전남, 경남 정도로 우리 경쟁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우리의 경쟁 상대는 어느 순간 강원, 제주, 전북이 같은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특별자치도를 설명하기 위한 키워드를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네. 5+2 광역 경제권, 네. 그 다음에 5극 3특, 메가시티. 이게 아마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를 설명하기 위한 네. 전제 어떠한 그 정보가 될 거예요. 하나하나 좀 자, 설명해 주시죠. 이제 MB 정부 때 5+2 광역 경제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자체가 이렇게 있지만 이걸 좀 뭉쳐서 경제권을 좀 네네. 설정을 하자 해가지고 호남, 충남, 수도권, 경북, 그 다음에 경남 네. 이렇게 해가지고 5 있고 플러스 2는 강원, 강원, 제주가 제주. 있었어요. 아, 예, 예, 5 플러스 2였는데 그때 사실 저도 이 전북인의 정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는데 전북인의 정서가 호남권에 같이 편입되는 걸 엄청 싫어해요. 맞아요. 그래서 MB 정부 때 여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5+3 광역 경제권을 설정해 달라. 이걸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MB 정부 이후에 이게 사실 흐지부지해졌어요. 네네. 이 광역 경제권이라는 개념이 MB 정부 때 추진했던 건데 맞아요. 흐지부지했고 기억이 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메가시티론이 네. 이제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요즘 원래는 또 부울경 메가시티 뭐 그런 거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 부산 경남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부산, 울산, 경남을 두고 있으니까 사실은 병원도 있으면 3개가 있어야 되고 네네. 뭐가 뭐 있으면 3개가 있어야 되고 네네. 하니까 이게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예, 사실은 원래 하나였던 거 하나로 뭉치고 이거를 구조를 재조정하자. 그래서 네네. 교육은 어디 뭐 병원은 어디 이렇게 해서 이 철도나 도로를 다시 깔고 왜냐하면 거점을 만들자는 거죠. 수도권과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서 1000만 도시를 가정해서 메가시티를 구성하자라는 게 네네네. 뭉치자라는 거예요. 뭐 시장 논리로 하면 규모의 경제 뭐 네. 그런 거네요. 찢으면 작아지니까 뭉쳐서 해보자라는 게 메가시티론이고 메가시티론이 나온 게 경남, 네. 이제 부산, 경남, 울산, 불경. 경북, 대구, 경북, 네. 그 다음에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네네. 이렇게 충남이고 호남권도 사실은 원래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전북이 끼냐 마냐 했는데 아, 예. 저도 잘 몰랐는데 되게 싫어해요. 여기 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메가시티도
빠지면서 네. 이제 2000 그 지난 대선 말에 5극 3특이냐 5극 2특이냐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5극 원래는 민주당에서도 5극 2특이라고 했는데 너무 싫어요. 5극 네네. 2특을. 그래서 전라북도가 한 얘기는 우리도 특이 하나 껴달라. 그래서 5극 3특으로 해가지고 기존 메가시티들은 만약에 얘네들이 합치거나 아니면은 메가시티에서 본인들끼리 연합같이 구성을 할 네네. 수도 있어요. 이 연합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재정적 어떠한 이 혜택이 주어지게 될 네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별도로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 하냐? 네네. 그럼 사실은 강원, 네. 제주는 특이 돼 있으니까 전북도 특을 아하. 만들어 놓자라고 네.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의의는 전북은 호남권에서 이제 독립을 했다. 이름부터 사실은 네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전북 특별자치. 사실은 라를 빼버렸어요. 네네네. 네. 배경을 쭉 설명 좀 길긴 했습니다만 배경을 쭉 듣고 나니까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그 의원님,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호남에서 조금 이제 뭐 호남으로 어떤 때는 호남으로 묶였다가 어떤 때는 뭐 지역으로 묶였다가 뭐 여러 그런 뭐 대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삼중 차별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이게 전북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면 이게 그런 어떤 차별들 아니면 또 역차별들 그런 게 좀 해소가 될까요?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네. 출범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아까 5극에 해당하는 것들은 세종, 충북, 충남, 그다음에 서울하고 경기 수도권으로 묶이고 그다음 대구, 경북도 광역시가 있고 광주, 전남도 광주 광역시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부산, 부울경도 지금 광역시가 다 돼 있는데 네네. 우리만 광역시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책을 세울 때 정책 대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네네. 국가 정책을 세울 때마다 어쩔 때는 호남권에 들어갔다가 어쩔 때는 또 독자 권역으로 갔다가 예, 예. 그 국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독자 권역을 가져야 되겠다. 네네. 얘기해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는 우리는 이제 독립적인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독자 권역이 생긴 것만큼 거기에 맞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게 좀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계속 이제 이어가겠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어가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사업. 그러니까 도민들이 사실 워낙에 뭐랄까 애드벌룬을 많이 띄워놨기 때문에 전북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네, 네. 기대하는 바가 또 큰데 그 가운데 좀 기대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연말에도 이제 국가 예산 할 때 새만금 SOC 네, 예산 네. 관련해서 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재정이 얼마나 특별자치도로 많이 오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그 궁금증도 많고 우려도 많은데 자 한번 따져보죠. 이게 전북 특별자치도의 첫 살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빚내서 투자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거 어떤 우려입니까 이게? 권한만 이행하고 뭐 돈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네네. 이제 지방 교부세는 또 가져오지 못했지만 한 18개 조문에 네.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네네네.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문화산업진흥지구 특례 안에 네네.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조례들이 담겨져 있고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 그럴 네. 때 국가의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들이 한 18개의 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군요. 그런 조문은 만들어 놨다.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업 내용을 국가를 설득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올해 안에 담아서 네, 내년 네, 네. 1년간 담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는 1년간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은 이 전북 특별자치도가 뭐 시작은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큰 그릇은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담아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1년 안에 차곡차곡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희망 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최고원 변호사님은 간판이 먹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는 첫 시작인데 결국에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세수 펑크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가 어렵긴 합니다만 전북도는 전북 특별자치도로 시작하는 첫 해잖아요.
그 첫 해에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서 시작해야 된다. 좀 그 시작이 좀 좋지 않다?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자,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내용이 아까 특례였고 사실은 그 특례라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기존의 국가 사무였던 걸 지방자치 사무로 하면서 니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치 권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네. 자, 법이 만들어졌고 자치 권한이 늘어났고 국가 예산이 증가하느냐. 네.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상반된다고 할 수 있죠. 자치 권한이 증가하는 건 사실은 사실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제가 어떠한 너무나 어설프고 과도기적인 거라 그래서 그렇지 자치 권한이 늘어난다는 건 사실은 권한의 증가와 함께 네. 재정적 독립의 증가예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방세를 우리가 걷어서 우리가 쓸게라고 하면 우리가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예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그 대부분의 세수 구조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것만 써서 우리가 쓰면은 지금보다 훨씬 예산 규모가 적어질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 규모가 크니까. 돈 잘 버는 지자체는 네. 이익일 네. 수 있지만 네, 우리는 우리 손해인 사정에서는 거죠. 우리 사정은 손해예요. 네. 그래서 사실 자치 권한이 늘어나는 게 돈이 늘어나냐, 예산이 늘어나냐, 사실은 상반돼 있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예산 증가와 뭐 돈의 증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자치 권한을 늘어놓고 돈은 계속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을 하나 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이 특별자치도가 이양받아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사실은 권한이 많이 생겼고 그만큼 이제 책임도 많이 따르는 건데 다만 이제 재정적인 부분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재정의 여건을 마련해서 재정이 독립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만 이런 재정은 사실은 독립하지 못한 채 권한만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출발점이 소외돼 있고 네. 뭐 어느 정도 이 전라북도라는 정체성이 국가 정책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주장을 우리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외돼 있고 낙후돼 있는 게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자치권을 확보해 주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중앙에서 뭐 이걸 해라 중앙 집권적으로 이걸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우리한테 별로 실효성이 없다. 네. 우리가 우리 지역 살장에 맞는 우리 도지사가 우리가 그 권한을 위임해 주면 네네. 이양해 주면 권한을 이양해 주면 도지사가 우리 실정에 맞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해보겠다. 네네네. 그 대신에 아직은 우리는 재정적인 상태가 열악하니까 지원을 해줘라. 그거에 대한 검토는 사업에 대한 거는 검토받겠다. 협조를 받겠다. 네. 협조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소관 부서의 장관에게. 하지만 재정적 지원을 해줘라. 아직은 독립적이지 못하다. 재정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게 통과되는 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재정적인 것도 열악한데 뭘 하려고 해. 네네. 우리가 어차피 돈 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자치권이 확보가 되면 우리 실적에 맞는 정말 실속 있는 정책을 우리가 낼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재정적인 열악하니까 조금 지원해주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도 재정력이 예방 자립도가 높아지면 네네. 그거에 대한 것도 더 정말 재정적인 독립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관련 교수님 제주도에 있는 민기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재정적인 독립이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14개 시군이 어느 한 지역에는 예를 들면은 조금 자체 수입이 좋아지면 그거를 서로 같이 뭐랄까 공평하게 조금 나누는 그런 상생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14개 시군이 보면 어느 지역은 굉장히 너무 독자적으로 해서 이게 전라북도 안에 있는 14개 시군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들이 네네. 있거든요. 경쟁적으로 뭔가 사업을 벌이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번 특별자치도 되면 그런 데서는 그런 상생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만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약간 그 논쟁거리가 좀 될 만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선 환경 영향 평가의 권한이 원래는 환경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권한을 전북 자치도지사가 가져온다.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권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지사가 그 환경 영향 평가의 권한이 그 이양되는 네. 그 지구가 4개 지구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법에 이번 관련 법 93조에 나와 있는데 농생명 산업지구, 네. 그다음에 산업관광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그다음에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에 있어서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 권한이 이제 네. 환경부 장관에서 이제 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거여서 전체적으로 이 전라북도 전역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다 이양받은 게 아니고 네. 그 특별한 그 네 개 관련된 거에 관해서 3개 지구하고 그다음에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에 있어서만 이양을 네네.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큰 뭐 환경에 뭐 피해가 되는 그런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일단은 이런 농생명 산업을 이런 걸 개발하다 보면 도지사의 권한을 갖고 도지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빠르게 처리할 부분도 네네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장관하고의 협의는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거는 항상 보면 이 개발 논리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맞닿아 있고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전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의 권한을 전라북도지사가 다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일부라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그 환경 영향 평가의 권한을 가져오는 거 전라북도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는 네. 그 어떠한 원래 지자체에서도 개발하려고 할 때 이제 외부 어떠한 중앙정부나 외부에서의 어떤 요 감시와 견제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거기에 사실 첫 관문이 환경영향 평가예요. 그러면 저도 시민단체 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해보면 네. 사실 지자체에서 강행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외부적인 감시에는 좀 띄워달라. 네네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환경부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여기서 했을 때 이거 그럼 완전히 혼자 하는 거네? 사실 여기가 되게 굉장히 큰 문제가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게 전제가 뭐냐면은 민주당이 있으면 사실 의회에 국민의힘도 많이 있고 다른 타당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의힘 여당은 관심이 없어요. 이쪽 지역에. 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뭘 찾아가서 가져가면 답이 없거나 엿바꿔 먹어요. 예. 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무언가 했을 때 중앙정부나 감사원이나 권익위를 찾아가는데 네. 그렇게 찾아갈 데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네네네.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게 여기서 자치권은 강화가 되게 좀 무섭겠다 아, 나중에는. 무섭다. 예. 네네네. 사실 여기가 일당 독점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떠한 폐해가 생기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하나 뭐 정정하자면 뭐 국민의힘이 전라북도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럽네. 관심 있어요. 네. 네, 관심 있는데 아까 그 관심이 있고요.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일당 독점적으로 이렇게 한 당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견제를 하는 역할들이 참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도의회에서 혼자다 보니까 네. 그 약간 힘겨울 때가 아까 그런 목소리 내는 거에 저희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목소리 내가 좀 더 힘이 실릴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울컥했던 마음이 답을 못 그래요? 하고요. 그랬구나. 근데 그래서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는 조금 감시할 수 있는 조례에 담아서 그런 거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그 조례 안에 내용을 많이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정말 무서워진 상황이 될 수 있죠. 저는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힘이 세지면 맞아요. 힘이 한쪽에 몰리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많이 담아야 되고 그 조례를 담을 때도 변호사님이라든지 시민 그 참여단에 대한 그런 구성도 해서 의회 안에서 집행부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 예고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이 환경 평가,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열심히 감시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워낙 뭐 저출산 문제도 네네네.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을 이민을 받아서 네. 다문화 사회로 결국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런 이제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김관영 지사가 이 특별자치도를 얘기하면서 꾸준히 얘기했던 게 이민관리청에 대한 신설 부분이었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전북 특별자치도가 특례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관리청에 대한 아직 특례는 네네. 담겨져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요구 계속 네네, 김 지사가 교수라고 요구하고 하는데 있잖아요. 지금 그 법무부 장관님이 여기 전주에 왔을 때 인터뷰한 건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민에 관련돼서는 한 곳에서 네네. 해야 된다, 법무부에서 해야 된다는 네네. 입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시간을 조금 지켜보고 저희가 그 더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뭐 얘기가 의견 교환이나 그런 과정들 여론 형성이라 그게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 지사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테스트베드로 삼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그때 뭐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아직은 법무부에서도 별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고 시기상조 같다 그런 말씀이신 그래서 거네요. 지금은 일단 일자리 부분, 농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뭐 체류 조건을 완화한다거나 네네네. 뭐 가족들이 같이 방문하게 한다거나 기간을 조금 연장시켜 준다거나 그걸 완화하는 걸로 좀 시작을 해서 이민청을 하는 거는 이민 받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 같은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네. 조직도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 지역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어요. 뭐냐면 특별법에 시군 통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도지사의 권한을 조금 더 확대한 내용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뭐 전주환지 통합 문제, 뭐 그런 문제, 시군 통합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보니까 네. 이 기존의 지방자치 분법 및 이 특별법에서는 이제 일정 수 주민들이 건의를 하게 돼 있는데 네네. 동의서 연명을 해가지고 동의를 그렇죠.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도지사에게 그 도지사. 권한을 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시군 통합에 대해서 시작점은 얼마든지 빨리 시작할 수 있고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전제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 건의한 이후에 시군이 통합하는 과정은 사실은 이제 동일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시작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실제 시군 통합에 되기까지에는 네네. 좀 어려울 또 공이다니까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가 이 시군 통합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고 건의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절차들 건의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간소해졌다 네. 이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살펴보죠. 그 의원님. 이게 지금 제가 저도 이제 도교육청에서 취재를 해보면 도교육청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이 감사위원회가 도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까지 이제 감사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제도는? 감사위원회를 쉽게 보면 네. 아까 말씀 계속 나왔던 게 자치권이 네네. 그만큼 확보가 되고 도지사가 뭐 어떻게 보면 이양되는 권한이 증가될수록 거기에 대한 감사해야 될 역할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네네네.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교육에 관련된 특례도 담기고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강화되고 해야 된다는 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례 분명히 교육에 대한 거 대학에 관한 거, 그다음 예를 들면 뭐 국제학교에 관한 거라든지 K 뭐 국제학교라든지 무슨 학교에 대한 거가 당연히 특례에 담기고 그것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도 관련이 되고 그것도 교육의 독립으로 볼 수 있거든. 네네. 교육의 자주권 독립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뭐 감사가 교육청에도 예외일 수는 없죠. 그래서 도하고 교육청이 모두 다 감사하는 거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
좀 시작부터 변호사님은 간판만 바뀐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아니 간판이 가장 큰 효과일 것이다. 그렇죠. 예.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출범한 특별자치도가 그래도 잘 자리 잡고 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그 제안을 좀 듣고 싶거든요.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네. 지금 사실 정치권이나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빨리 해서 추진도 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사실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네네네. 예, 이걸 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정말로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다만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여기서 호도한 짓 많았으면 싶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 국가가 당연히 우리 돈을 더 줄 것이다. 그렇지 네. 않아요. 똑같아요. 동일하게 국가 예산에 대한 이 투입되는 건 기존 시스템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 근거에 대해서 국회의 어떠한 이 법안의 그 전문위원 의견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을 위한 규정들에 대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 성장이 우선시되는 특별자치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 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그때 필요하게 어떠한 기업의 성장이나 민간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니들이 알아서 빨리빨리 네네. 해라라고 하는 것이지 재정이 이걸로 통해서 들어오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마치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1조 받던 거 2조 받고 2조 받던 거 3조 받을 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네. 법안 자체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딱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정리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 성장. 그게 딱 이제 핵심적인 문구 같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수진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일도 많고 역할도 많으실 것 같은데 동일한 질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하고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조금 마련돼야 되는지 좀 마지막으로 발언 들어보죠. 지금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특별해지는 건 아니고 네. 특별해질 수 있다 가능성을 지금 열어놨다는 걸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워질 특별의 질이니까 아직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이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이런 입장이 국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를 균형 발전 차원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정말 자치적으로 네. 자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정을 빨리 확보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의회에서도 집행부, 정부 특별자치도가 하는 일에 꼼꼼하게 세심하게 조례 만드는 거에 같이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국민의힘 소속 네, 의원님이시잖아요. 네. 정부 여당이 좀 전북특별자치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많이 건의 좀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BTV 전주방송에서는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총선 이후 다시 문을 열 계획인데요. 자, 따라서 막걸리 천태만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즌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